트럼프가 지금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쇼핑몰에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사들이는 그런 의미인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딜을 하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또 무엇을 내줘야 하는 것인가인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 과정도 남아 있고 또 새 정부가 구성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좀 세밀하면서도 내밀한 검토가 뭐 추가로 필요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수출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미국에서 한 뭐 5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그중에 4분의 3에 가까운 67%에 가까운 게 자동차거든요. 그럼 자동차 품목 관세 부분은 우리가 좀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이 지금 사실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때 그렇다면 미국이 주장하는 무역 적자 해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당면에서 우선 하나 나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나오는 게 뭐 LNG를 구매한다든지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직접 구매력을 활용한 그런 이제 구매를 좀 늘려주는 그런 이제 방안을 검토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특히 뭐 소고기라든지 뭐 이런 이제 아주 민감한 대목들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좀 이제 논의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런 점을 이제 전제로 해서 이제 뭐 저희들은 요 협상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민 생활에 아주 직격탄을 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37일 정도가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로 넘기는 게 맞다. 그래서 협상 카드를 지금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국익에 오히려 손상이 간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원스톱 쇼핑을 하려면 마트에 모든 물건이 다 있어야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데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뭐냐면 경제하고 안보가 두 바구니가 지금 별도거든요. 시장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방위비가 1조 5천억, 10억 달러인데 선거 때 자기 10배 받아내겠다, 100억 달러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일기 때 50억 달러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좀 깎아줄 테니까 니네 우리 경제 요구사항 다 들어달라. 사실은 일본한테 트럼프가 무역 흑자 한 660억 달러 났는데 그 제로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저 사람의 지금 속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관세, 조선, LNG 구매, 가스관 이 중에 경제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실무자들이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알래스카 LNG는 우리가 사오는 건 좋지만 가스관 사업은 이미 경제성이 없는 거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친대 축구 전략을 좀 해서 뭐 새 정부가 좀 힘들겠지만 버텨줘야 되고 그 사람은 이제 카드가 중요한데 우리 카드 중에 하나가 안보하고 지정학적인 중요성, 대중관계에서 우리의 안보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이죠. 미국은 1920년대 존스법 때문에 이미 조선업이 망가졌고요. 그리고 3대 산업이라 미국에서 배 만드는데 관여할 사람도 없거든요. 이건 트럼프가 우리한테 손을 내미는 카드니까 이 카드를 극대화시켜서 안보 방위비를 대폭 낮추면서 무역 흑자를 조금 줄여야 됩니다. 사실은 550억 달러인데요. 이미 뭐 아까 김 위원님 말하는 대로 수출이 13% 정도 줄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그러다 보면 25% 관세율이 상세해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좀 시간을 두면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김 의원님 새 정부가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새 정부 나중에 그거 잘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 자꾸 새 정부 하셔요.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거. 저는
트럼프의 왜 원스톱 쇼핑이라 그랬을까요? 트럼프는 아까 말씀하신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를 연결시킵니다. 그럼 예. 무슨 뭘로 꿰느냐 하면 이게 입장료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정한 관계로 미국을 약화시키고 이용해 먹은 것이 불공정 무역의 관세고 그다음에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무임승차한 거에 대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갈취했으니 이제 우리가 아예 갈취하겠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미국을 약하게 한 우방과 동맹이가 불공정한 것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두 얘기가 또 안 나오더라도 트럼프의 사고방식은 원스톱 쇼핑입니다. 그리고 이 원스톱 쇼핑은 우리가 매우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에 대한 대미 종속이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의식적으로 굉장히 깊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맞서가지고 이걸 얻어낸다는 것 자체가 바이든 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계에서 거의 미국 바이든의 그 IRA에 거의 60~70%를 우리가 투자하고도 우리가 얻어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이 압박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략이 저는 버티기라고 보거든요. 트럼프는 유한하다. 아까 LNG 10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정의선 그거 5년 걸립니다. 근데 트럼프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다 얘기하는 게 만약 트럼프가 성공하면 경제학 교과서 다 바꿔야 된다. 예. 미국 역사상으로도 관세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버티는 전략이 지금은 오히려 유용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좀 급하게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시바 총리조차도 불만을 표시하면서 좀 시간을 끌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각계격파해가지고 부분을 쪼개가지고 협상합시다라고 이제 우리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는 트럼프 스타일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오죽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경제재정상하고 장관급 회담하는데 트럼프가 직접 등장하겠습니까? 이게 트럼프가 잘 아는 겁니다. 이걸 분야별로 해서는 이게 전혀 실익도 없고 단기간에 필요한 만큼의 이득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이 원스톱 쇼핑을 당연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피할 방법이라는 거는 마찰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버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마침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가 41일만 있으면은 새 정부가 나오니까 우리는 권한이 없고 지금 정부도 탄핵당하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40일만 좀 기다려 주세요. 다만 최대한 상황을 잘 점검하고 파악을 해서 국내에 돌아가서 혹은 우리 국내에서 논의를 잘 해보면서 협의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게 저는 지금은 최고의 우리의 나는 작전이고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내용을 몰라서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조선업이 우리가 가진 강점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만큼 머니머신이라고 트럼프가 표현할 만큼 저희들도 이제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사줄 용의도 있고 또 뭐 저희들도 여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저는 정치적으로 보자면 새 정부가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버틴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버티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버티는 거냐. 지금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으로 버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버티는 방식이 뭐 이제 사실은 그동안 통화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권한대행하고 통화를 하자고 이제 미국에서 연락이 왔죠.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전화를 들었는데 저 지금 우리 과도 정부라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나중에 새 정부 들어서면 그때 연락해라. 이렇게 하는 게 버티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여튼 최대한 성의를 갖고 우리 협상을 하겠다. 우리 협상을 시작해서 그래서 성의를 보이면서 협상을 하면서 버티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버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벌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그런 모든 그 과정 중에서 우리 국회가 함께 참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상한 뭐 합의를 갑자기 해오고 그거 되겠습니까? 저희들끼리는 큰 틀에서 보니까
저는 김건희 합의되는 의원님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의원님이 협상을 지휘하시면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덕수 이제 예. 대행이 자꾸 이제 엉뚱한 이제 논란을 자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뭐 관료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탑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결국에는 문제잖아요. 아까 외교부 장관한테도 저희들이 물어본 게, 그러니까 그래서 장관들이 이제 갔는데 오면 최종 결정은 그럼 현재 정부 내에서 누가 합니까?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죠. 예. 자, 그러면 관점을 문제 한번 거기 있는 거죠. 관점을 한번 바꿔볼게요. 얘기가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거기에 또 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초기에는 작년에 그러니까 승리하고 나서 말하라고 캠프에 잠입한 CBS 기자가 이렇게 르포 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이랬을 때 그럼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내가 보지.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왜 한국을 안 보냐라고 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트럼프는 한국에 실권자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특징은 실권 있는 사람을 만나서 굴복시키는 게 그 사람의 자신의 정체성이거든요. 네. 무시하다 이번에 그럼 왜 전화를 했느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 급하다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 이것도 사실 누설된 정보지만 뭐라 했냐 하면 당신 대선 나갈 거냐? 예. 또는 해석에 따라서 유력 대선 주자라고 소개받았는데 맞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 당신 영향가 있느냐? 당신 내가 지금 할 때 권한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최소한에 들어서 다음 정부를 잇겠다는 식으로 하지 않고 상당 부분 미국이 양보적 자세를 보여서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의 한덕수 대행을 이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것에 저는 매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우리한테는 굉장히 손해죠. 예. 일단 점점 한덕수 대행이 출마 여부가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솔직히. 다만 이제 이분의 행보에 대해서 뭐 시각을 어떤 쪽으로 보느냐.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는데 대한민국을 일단은 헌법상 현재 책임자로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뭐 탄핵 결정 그런 것이 나오기 전이었다면 본인이 답을 하기가 어려웠지만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아마 통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본인이 통상 전문가라고 본인이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사도 했고 여러 가지 총리부터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정치인 또 총리로서 이 난국에 본인이 최소한의 업무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대권 출마 여부와 맞물리면서 뭔가 자꾸 소리가 나는데 예. 요거 뭐 일주일이면 이제 결론 날 일입니다. 사실 뭐 예. 5월 3일이면 끝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3월 24일 날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 가서 직접 트럼프가 소개하면서 약 30조 원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뭔가 수출을 많이 하고 이제 미국에게는 적자가 많이 나는 나라 그리고 머니머신 돈 많이 번 나라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조금 이제 자기들이 뭐 이렇게 규제를 하고 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30조 원을 한국 재벌 기업이 와서 투자하겠다고 바로 발표를 해주고 거기다가 보니까 대행 정부니까 조금 더 취약해 보이고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뭔가 더 많이 빨리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로 그 장면이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아닐까 싶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 중국이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보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145% 관세가 정해진 게 아니고 145%는 너무 높고 0%하고 사이 어디엔가 이제 중국과 협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방이라 하더라도 가까운 나라 중에 빨리 성과를 좀 얻고 싶은 이 이제 욕망이 간절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히려 시간을 버는 게 지금은
그래서 아까 침대 축구 표현도 하셨는데 저는 버티기 전략 쓰는 게 뭐 맞지 않냐 그렇게 이게 보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게 왜냐하면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석하에 발표한 프로젝트가 그 전에는 제일 그 작은 게 1,000억 불이었거든요. 그 TSMC가 예.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게 1,000억 불이었고 그 전에 스타게이트 이런 거는 5,000억 불이었고 근데 현대자동차는 액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한테는 뭐 상당한 액수긴 하지만 210억 불밖에 안 돼서 이거 뭐 이런 작은 프로젝트인데 왜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악관에 백악관에서, 불러서 발표를 할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까지의 모든 투자는 소위 말하는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겁니다. 미국이 원래부터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하이테크에 대한 분야고 현대자동차가 한 거는 그야말로 제조업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제조업이 돌아온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투자 규모는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작았지만 그러니까 그 소프트뱅크 뭐 이런 데서도 뭐 몇천억 불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200억 불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각시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우리가 사실은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본은 뭐 이번에 1조 달러 대미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때까지 한 모든 투자가 다 하면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1조 달러가 뭐 된다는 거였는데 우리는 보니까 한 6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 게 한 3천억 불 정도 투자인데 최근 2년에 한 500억 불 이상 했더라고요. 그래서 23년, 24년 두 해에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라 그래서 직접 가서 공장을 짓는 그런 투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에 한 게 한국이 1위입니다. 달리 말하면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하면 훨씬 우리가 규모가 작다고 하더라도 훨씬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해서 뭔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거에는 앞으로 우리가 잘 착안해야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지금 핵무장과 관련한 공약들을 여러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관세 협상에 뭔가에 도움이 될 거냐, 오히려 방해가 될 거냐 이런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후보들이 어떤 입장인지를 쭉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순환 배치를 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억지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핵공유 협정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서 적의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를 설득을 해서 남북 핵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 노예가 됩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 특히 국민의힘 후보들이 많은 입장을 내고 있고 물론 온도차나 뭐 방식 이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런 주장들은 그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제 네 분의 국민의힘 후보가 핵을 얘기하는 이제 전제 이 상황을 조금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은 6차례 핵실험을 했고요. 7차례 이제 핵실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 추진 잠수함 핵 기술을 많이 지금 전달받고 있습니다.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가 핵을 갖고 있으면 인접 국가는 핵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중국 64년에 핵실험, 74년에 인도, 89년에 파키스탄이었거든요. 이 한국 국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74%가 올 1월 KBS 조사에서 핵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무장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나오죠. 그러나 이제 핵이라는 게 뭐 갖고 싶다고 갖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에 또 제재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네 분 중에 지금 들어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확장 억제 기존 전략을 좀 강화하는 거고 세 분은 이제 핵의 어떤 공유 또 뭐 추진을 하는데
뭐 저 문제를 가지고 이제 미국하고 협상의 1단계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원료가 있어야지 핵을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일본이 1988년에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건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돈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트럼프의 방위비 아마 상당한 지불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것이 이제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지를 저희가 따져봐야겠죠. 다만 아까 홍준표 의원가 안보 핵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저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리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저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에서 미국과 협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문제를 계속 추적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잔재입니다. 미국의 이 한미동맹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한미동맹의 기본은 핵우산입니다. 근데 그 핵우산이 불안해서 핵무장론이 나온 거고 그것을 윤석열 정부와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는 23년 1월부터 거의 공동으로 계속 바이든 정부가 경고를 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해왔거든요. 그럼 저분들이 왜 저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강한 것을 보여주고 국민들은 불안하니까 북한도 핵을 가지는데 우리도 핵을 가지는 단순한 논리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예. 그거를 저는 선동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동이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엘브리치 콜비라고 국방 차관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미군이 출소하게 되면 뭐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있겠냐 이거를 거의 금과 옥조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 개척을 하게 되면 불가능하고요. 일본의 예는 일본이 절대로 핵무장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걸 엄청난 신뢰를 수십 년 미국한테 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의 농축을 포함한 핵잠재력의 핵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핵무장 국가로 가능성 있는 위험한 국가 3위입니다. 이란, 사우디, 한국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핵의 평화적 이론 그 이용도 못하게 하는 저는 아주 잘못된 차고의 저는 인기 영합적 잘못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험천만한 사실 주장이고 발상입니다. 저게 바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입장을 분명히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핵무장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백악관의 발표를 보면 NPT 체제를 지지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제 과도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하고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 상황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이게 위험해 보이니까 명시적으로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어떤 발표를 한다 그러는 거는 중요한 발표는 당연히 대통령의 의중이 실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NPT 체제를 지지한다 이 말은 한국에서 핵무장하려면 NPT 체제 탈퇴해라. 그 NPT 체제를 탈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처럼 됩니다. 경제 제재도 받아야 되죠. 그럼 대한민국이 수출 통상국가로서 지금 수출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이 많잖아요. 핵 원료를 그러니까 원자력이죠. 원자력 연료를 만약에 우리한테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원자로 어떻게 합니까? 그 만약에 이제 미국이 걱정이 되거나 하면 그 원료를 우리한테 우라늄을 공급을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이거. 예.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지금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이런 이제 통상 경제 영역의 협상을 방해한다. 오히려 간섭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즉각 중단하는 게 옳고 그게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예.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 예, 저도 핵무장론에는 반대합니다. 예. 뭐 사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면죄부를 준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를 단념시키기 위해서 많은 제재 조치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약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또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우리가 개방형 통상 국가니까 우리 경제가 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래도 대안이 없다 그러면 우리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 20년 전만 해도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를 위협하는 거가 아니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니 뭐 통일되면 우리 거 될 걸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북한이 이제 전술핵 무기를 개발해서 이제 우리한테 탄두도 보여주고 시작했거든요. 전술핵 무기는 우리한테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북한의 저 핵 위협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쉽게 이제 떠오르는 게 핵무장인 거죠. 핵무장인데 지금 아까 내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얘기하신 게 핵무장에 제일 가까운 것이고 나머지 세 분은 사실 핵무장을 얘기 안 하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확장 억제를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핵공유를 얘기했거든요. 핵경호, 핵잠수함. 핵공유는 핵무장이 아닙니다. 핵공유는 나토가 이미 하고 있고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운반 수단을 우리 거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지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핵잠수함 얘기는 지금 안철수, 한동훈 두 분이 얘기했는데 핵잠수함도 핵무기가 아닙니다. 핵무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핵잠수함은 조금 과거에는 미국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 미국 입장도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커스라는 걸 해서 미국이 이미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협정을 했습니다. 협정을 하면서 충분히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더라도 그것이 호주의 핵개발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장치를 다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이제 비확산론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핵잠수함을 갖는 거에는 옛날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자세로 바뀌었더라고요, 한국이. 그래서 그런 걸 하자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후보 중에서 핵무장을 홍준표 후보 외에는 주장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제 협상안을 짤 때 여러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통상 경제 분야하고 안보 분야 이게 결국 뭐 원스톱이 될지 아니면은 멀티레벨이 될지란 뭐 좀 해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게 다른 것을 내주고 그럼 꼭 얻어와야 할 게 아까 경제 영역에서 몇 가지 안보 영역에서는 뭘 거냐 이제 이게 이제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는 미사일 사거리를 이제 확대하고 우주와 관련된 규제들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아까 확장 억제만 가지고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보일 때 필요한 그래서 예를 들면 핵 추진 잠수함이죠. 그러니까 핵 잠수함이라기보다는 핵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핵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가는 NPT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핵 추진 잠수함 같은 아주 이제 전략 자산 같은 거를 저희들이 뭐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은 뭐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핵무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지 않아도 이거는 종합적인 패키지 논의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질문하신 핵무장론 이런 거는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전혀 불필요한 저는 노이즈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가지인데요. 이제 저희의 안보 불안 딜레마죠. 사실 저희가 재래식 무기는 세계 5위지만 이게 핵을 따져버리면 북한하고 해서 열세가 나거든요. 비대칭성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지금 김영배 의원님 뭐 확장 억제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의 평화적 이 전기 중에 지금 30%가 원자력 발전소 전기거든요. 그 남은 폐연료봉을 갖다가 지금 재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통과됐죠. 2050년까지 이제 재처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저는 핵무장이라는 단어 대신에 핵잠재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핵무장하면 이제 막 거부감도 나고 논란이 되니까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한미 원자력 협정은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지금 오히려 핵잠재력을 얘기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왜냐? 저런 얘기들이 핵무장하고는 다르지만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고 뭔가 원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처럼 처음부터 정말 평화적 이용을 신뢰를 심어온 게 아니라 핵무장론이 힘드니까 그걸 내려서 핵추진 잠수함
그걸 내서 핵 잠재력을 한다고 미국이 의심하기 때문에 지금 민감 국가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저걸 하고 싶으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연료 재치가 처리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주고 나서 오히려 그때 평화적 이용을 하는 것이 맞지 이건 오히려 소탐 대실입니다. 예. 저 얘기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핵 잠재력을 이게 나중에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 잠재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계 5위의 원자력 국가거든요. 세계 5위의 원자력 국가라서 당연히 평화적인 핵이용에 어떤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 제약이 뭐냐면 농축하고 재처리 같은 거죠. 근데 농축은 그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를 만드는 게 농축이고 그다음에 재처리라는 거는 그 사용 후 연료봉을 갖다가 처리하는 게 재처리인데 지금 우리가 재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엄청 쌓여 있거든요. 예. 지금 85%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더 놓을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 처분장을 만들게 되면 재처리를 해야 부피를 줄여서 거기서 일부만 이렇게 최종 처분을 해서 끝내는 거거든요. 재처리도 앞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시키려면. 그다음에 그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우리가 한 30% 정도 그 원자력 핵 연료를 갖다가 러시아로 도입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도입이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 때문에 전기가 모자라서 막 경쟁적으로 지금 그 발전소를 이렇게 짓다 보면 원자력 발전소 짓다 보면 이게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바이오스 마켓이라 괜찮은데 꼭 그렇게 될 거라서 그래서 농축도 사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축 제철을 해야 제대로 된 원자력 강국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핵 잠재력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